지난 시간에 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정년으로 인해서 회사를 못 다니게 되어도 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거의 유레카였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네. 실업 상황에서 국민들 재취업 돕기 위해서 나라가 지원해 주는 게 실업급여인데 최후의 순간에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실업급여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따라 표정이 밝아 보이시네요. 저 기자님 귀걸이 보고 황금색이 예. 좀 안 무거우세요? 나이 드니까 뭘 자꾸 매달고 싶어요. 귀만 보여요. 자, 지난주에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는데 네. 그렇죠. 요점만 한 번 더. 직장을 잃어야 되기는 하지만 플러스 다음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직장을 잃기 전에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신 분이 신청할 수 있고 초단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이 아니라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직장을 잃게 되면 순서는 이제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을 한다라는 신청을 하셔야 되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거주지 관할 이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직장을 잃으신 후에 그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뭐 몸이 아프다거나 병역의 의무가 있다거나 아니면 임신, 육아, 출산 이런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해도 된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된다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내가 잘못 없이 회사를 잘려야지 내가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회사가 인수합병한다거나 아니면 조직 개편으로 부서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 또 정년에 도달한다거나 아니면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회사가 먼 곳으로 이전을 했을 네. 때 이런 경우에도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정년으로 인해서 회사를 못 다니게 되어도 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거의 유레카였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네.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간하고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직전에 내가 회사를 다니던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또 50세 미만이냐 아니면 50세 이상이냐로 나뉘어집니다. 5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미만이면 적게는 120일에서 만약에 10년 이상 가입돼 있다. 그러니까 한 회사를 10년 이상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10년 이상 가입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240일까지도 주고, 50세 이상이나 혹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이면 120일은 동일한데 10년 이상 근무하시면은 270일. 그러니까 얼마 정도 받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일단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임금을 계산합니다. 그 평균 임금의 최대 60%이고 거기에서 상한액이 66,000원이에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 해가지고 뭐 6120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120일이니까 한 넉 달에서 최대 270일 정도, 9달까지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만약에 구직급여를 받았다. 네. 그리고 그중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최대 얼마까지 준다고 했는데 그 기간 안에 구직을 했다. 아하. 그럼 남은 돈은 안 줍니까? 다는 안 주지만 일부는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나는 120일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한 달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취업이 됐다. 그러면 120일 받을 수 있으면 약 4달 정도인데 3달치는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좀 취업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대우를 해드립니다. 구직 촉진 수당, 뭐 조기 재취업 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4달 정도 받을 수 있다. 120일 미만이라서 4달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즉 2달 정도 이상을 남겨두고 취업을 한 경우에 그 못 받은 것 중에 50%. 그러니까 뭐 석 달 남겨두고 내가 취업을 했다. 그러면 1.5달. 1.5달분의 반. 그 정도를 그럼 언제 주냐? 고용이 12개월 이상 유지가 됐을 때 네. 일시금으로 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열심히 또 회사를 다시 구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다니고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약간 보너스가 나오는 느낌? 일시금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때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있다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예외 사항도 있어요. 뭐 자영업 하시다가 조기 재취업 수당 받으실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영업 활동 계획서라고 양식이 있습니다. 그 고용센터 가시면 양식이 있는데 이걸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되고, 또 자영업 활동을 하면서 실업 인정을 한 번 이상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직장이
전 직장이면 안 돼요. 지금은 여의치 않지만 나중에 괜찮아지면 형편 피면 다시 만나자. 꼭 다시 부르겠습니다라고 네.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조기 재취업수도 안 들어가고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사장님이 여기는 일단 폐업을 하셨어요. 어려워져서 직원들과 안녕 인사를 하고 못 하겠습니다. 네. 한 다음에 폐업을 한 다음에 이제 상황이 좀 나아져서 다시 회사를 차릴 경우 여기에 이제 다시 부르면 어떻게 되냐? 전에 회사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동일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같이 실비로 지급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모르면은 못 찾아가는 거니까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이거나 혹은 실업급여 대상은 아니더라도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나 네. 뭐 그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는 한 번쯤 꼭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건 몰랐습니다. 광역 구직 활동비라는 게 내가 사는 동네 말고 시 경계선 넘어서 먼 데까지 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예, 거리상으로는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곳인데 이게 이제 네. 내가 자발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알아보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고용센터 여기에서 알선해준 곳이 이런 곳이다. 그런데 여기가 내 집에서 25km 이상 떨어져 있다. 뭐 이런 경우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사 비용들을 실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요? 네네. 이런 이사 것들도- 비용 지원이라는 게 있군요. 네네. 지난주에 그래서 네.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일단 자영업하는 분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이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요거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도중에 고용보험이라는 것에 개인이 개인 돈을 내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 요건은 0인에서 49인까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폐업일 이전에 2년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폐업을 하는데 어제 가입했다. 혹은 한 달 전에 가입했다. 이런 건 안 되겠죠. 네. 최근 2년 동안 1년 이상은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자영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상태. 그리고 이런 폐업 사유가 매출액 감소라든가 적자 지속, 자연재해, 뭐 건강 악화 이런 것들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자영업을 새로 하려는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나는 직장인으로서 어디에 이력서를 낸다든가 그런 건 모두 해당이 되니까 이런 4가지 요건을 전부 다 충족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신가 봐요. 네. 저는 월급 받는 사람인데 사업자도 있어요. 이럴 때는 실업급여 받는데 제한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 구직급여의 가장 큰 조건은 아예 직장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로서 내가 직장을 잃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자로도 있으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개업은 했는데 버는 돈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버는 돈이 없어요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국세청에 휴업 상태라든가 폐업 상태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휴업 사실 증명원 혹은 폐업 사실 증명원을 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떼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사무실이나 종업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자 등록을 내셔도 지급은 된다. 부동산 관리를 위한 거라면 된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퇴직 근로자가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넉 달 동안 임금이 체불돼서 자진 퇴사했는데 근로 중에 무보수 법인 대표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되는 건가요? 혹 지금 무보수 법인 대표로 어딘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취업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급 대상이 되고 앞서 언급한 18개월간 180일 이상 요 요건만 충족을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구인 활동을 하면 임금 체불로 인해서 퇴진한 경우니까 네. 퇴사한 경우니까 이것도 가능합니다. 네, 0972님 이 임금이 체불됐다는 요 증명 같은 것들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그 급여 받던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다 하면 뭐 이거 명확한 거니까요. 예. 이런 것들 가지고 창구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0902님은 이거 물어보셨어요. 네. 권고사직 후에 구직 활동으로 저는 자영업을 준비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직장 생활을 한다면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자영업 활동 계획서 요게 이제 고용센터에 있어요. 점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점포 네. 물색, 그리고 임대차 계약, 그리고 뭐 시장조사 활동이라든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뭐 관공서에 방문한 이력이라든가 구인 공고를 냈다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제출하시면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에 취업할래요라고 구직 활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저 가게 할 거예요 해서 만약에 계약서가 있다. 그러면 뭐 이게 제일 명확하겠네요. 그렇죠.